어머님, 올해는 저희가 명절 음식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며느리 지혜의 말에 김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하지만 순이는 완강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명절 음식은 자신이 준비해야 했다. 며느리들이 돌아간 후 순이는 혼자 부엌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다. 영감, 미안하오. 올해도 내가 해야겠어. 남편 영수는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순이야, 며느리들 말이 맞아. 이제 그만 쉬어. 안 돼요. 절대 안 돼.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추석 당일 새벽 온 가족이 순이의 비명소리에 잠을 깼다. 부엌에 쓰러진 순이, 그리고 그녀가 쥐고 있던 낡은 공책. 그 안에는 50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3년 추석 2주 전, 큰며느리 지혜가 시댁을 찾아왔다. 어머님, 올해 추석엔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순이는 부엌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었다. 72세의 손은 이미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괜찮아, 지혜씨. 엄마가 할게.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시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시집온 1973년부터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명절 준비. 아니야. 엄마가 해야 제맛이 나. 지혜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한숨을 쉬었다. 작은 며느리 수진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날 저녁 며느리들은 남편들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님이 또 혼자 하시겠대. 건강도 안 좋으신데. 민준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혜 말 들었어요. 이제 며느리들한테 맡기세요.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어머니 손 보셨어요? 관절염으로 붓고 계시잖아요. 순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50년간 명절마다 수백 가지 음식을 만들어 온 손. 이제는 칼을 쥐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래도 엄마가 해야 돼. 왜요? 며느리들도 요리 잘하잖아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할 수 없었다. 50년간 숨겨온 비밀을. 다음 날 작은 아들 민수도 찾아왔다. 어머니, 수진이가 걱정하던데요. 올해는 좀 쉬세요. 민수야, 너희들은 몰라. 엄마가 해야 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라. 아들들은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남편 영수가 아내에게 물었다. 순이야, 왜 그래? 며느리들한테 맡기면 되잖아. 순이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감은 몰라요.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하지 않으면.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눈물만 흘렸다. 영수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는 줄 몰랐다. 추석 일주일 전 순이는 홀로 시장에 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재료를 사는 손이 떨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채소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추석 준비 좀 하려고요. 이 나이에 혼자 다 하시게요? 며느리들은요? 며느리들한테는 시킬 수가 없어요. 순이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다. 부엌에 재료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숨이 차올랐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괜찮아.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10년 전부터 시작된 심장 문제.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명절 음식만은 자신이 해야 했다. 왜? 그 이유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3년 봄, 23세의 김순이는 박영수에게 시집왔다. 시어머니는 엄격했다. 첫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순이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순이를 불렀다. 네, 어머님. 오늘부터 명절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손놀림을 열심히 지켜봤다. 잘 봐. 우리 집 전은 이렇게 부쳐야 해. 송편은 이렇게 빚어야 하고. 네, 어머님. 나흘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다. 추석 당일 온 가족이 모였다. 시아버지, 시숙들, 시누이들. 어머니, 올해도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시숙이 칭찬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순이를 향해선 차갑게 말했다. 순이야, 너는 앞으로 10년은 더 배워야 할 거야. 네, 어머님.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1983년 순이는 33세가 되었다. 두 아들 민준이와 민수를 낳고 키우며 명절마다 시어머니를 도왔다. 순이야, 이제 좀 나아졌네. 그래도 아직 멀었어. 시어머니의 평가는 여전히 냉정했다. 그의 추석 전날 밤 시어머니가 순이를 불렀다. 순이야, 이리 와.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낡은 공책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아니? 아니요, 어머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 비법이야. 내 시할머니가 시할머니께 물려받고 내가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거지. 순이는 긴장했다. 이제 너한테 물려줄까 해. 어머님. 순이는 감격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이 비법은 절대 며느리한테 물려주면 안 돼. 순이는 깜짝 놀랐다. 네, 그럼 제가 며느리를 맞으면 며느리한테는 절대 안 돼. 딸한테만 물려줘. 며느리는 결국 남의 집안 사람이야. 하지만 어머님도 며느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내가 평생 고생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이 말 들었어. 며느리한테는 절대 주지 마라. 딸이 있으면 딸한테만. 근데 나는 딸이 없잖아. 그래서 며느리인 너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이야, 잘 들어. 너도 딸이 없지? 그럼 며느리한테 주면 안 돼. 이게 우리 집안 규칙이야. 그럼 저는 평생 혼자? 그래. 너도 나처럼 평생 혼자 해야 돼. 시어머니는 공책을 순이에게 건넸다. 이 비법대로 음식을 만들어야 우리 집안 제사 음식이 제대로 되는 거야. 명절 음식도 마찬가지고.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다. 그날 밤 순이는 공책을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요리법들, 대대로 내려온 비법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 이 비법은 핏줄에게만 전한다. 며느리는 결국 남이다. 순이는 공책을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로부터 40년. 순이는 그 약속을 지켰다. 딸이 없었으니 아무에게도 물려줄 수 없었다. 며느리 지혜와 수진에게도 절대 알려줄 수 없었다. 그래서 72세가 된 지금까지도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규칙이니까. 대대로 내려온 규칙이니까.
하지만 이제 순이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추석 5일 전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다. 물을 썰어야 했다. 동그랑땡을 만들어야 했다. 전을 부쳐야 했다. 칼을 쥔 손에 통증이 밀려왔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손가락을 제대로 펼 수조차 없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공책에 적힌 대로 정확히 그대로 만들어야 했다. 오전 내내 부엌에서 일했다. 점심도 거른 채 순이야 밥 먹어야지. 남편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당신 얼굴색이 안 좋아. 쉬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순이는 계속 일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헉! 숨이 차올랐다. 가슴이 조여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순이야. 영수가 급히 아내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잠깐만.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야겠어. 안 돼요. 음식 만들어야 돼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다시 칼을 잡았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큰 며느리 지혜가 반찬을 들고 왔다. 어머님,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드세요. 고맙구나, 지혜씨. 순이는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먹었다. 맛있었다. 지혜의 요리 실력은 좋았다. 이 아이한테 맡기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순이는 생각했다. 하지만 안 돼. 규칙이야. 며느리한테는 절대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며느리는 결국 남의 집안 사람이야. 그날 밤 순이는 몰래 공책을 꺼냈다. 50년간 지켜온 비법이 적힌 공책.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시할머니의 글씨, 시어머니의 글씨, 그리고 자신의 글씨. 마지막 페이지에는 10년 전 순이가 적은 글이 있었다. 며느리 지혜가 왔다. 착하고 요리도 잘한다. 하지만 규칙이니 알려줄 수 없다. 수진이도 마찬가지다. 나는 딸이 없으니 이 비법은 나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순이는 공책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추석 3일 전 온 가족이 모였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모인 자리였다. 어머니, 올해는 정말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음식은 저희가 준비하면 돼요. 민수도 거들었다. 며느리들도 나섰다. 어머님, 저희도 결혼한 지 20년 넘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어머님.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수진도 말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희들은 모르는 게 있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 음식 만드는 법이 특별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지혜가 말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한테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는 규칙을. 그냥 엄마가 할게.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며느리들이 하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손녀 서연이 입을 열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한테 못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으세요? 순이는 깜짝 놀라 손녀를 쳐다봤다. 서연아,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순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가족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저러시는 거야? 혹시 우리를 못 믿는 건가? 아니면 며느리들 요리 실력을 인정 안 하시는 건가?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미안해. 다들 미안해. 하지만 규칙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추석 2일 전 순이는 또다시 홀로 부엌에 섰다. 이번엔 송편을 빚어야 했다. 공책에 적힌 대로 정확한 크기로 정확한 모양으로. 하지만 손이 떨렸다. 힘이 없었다. 할머니, 손자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준호야.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손 떨리잖아요. 제가 같이 할게요.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순이는 손자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다. 준호야, 고맙구나. 할머니, 왜 혼자 하시려고 해요?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규칙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단다. 무슨 규칙이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손자와 함께 송편을 빚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날 밤 순이는 또 쓰러질 뻔했다. 어지러움이 심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영수가 아내를 침대에 눕혔다. 순이야, 내일 병원 가자. 제발. 안 돼요. 추석 준비해야 해요. 당신 목숨이 먼저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제발 그만해.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영감,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왜? 순이는 눈을 감았다. 말할 수 없었다. 50년간 지켜온 비밀. 말하는 순간 배신이 될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의 약속, 대대로 내려온 규칙. 하지만 이제 몸이 한계였다. 추석 하루 전 새벽 4시 순이는 조용히 일어났다. 남편이 자는 동안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아야 했다. 공책에 적힌 대로. 칼을 쥔 순간 손목에 통증이 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전 7시 남편 영수가 일어났다. 순이야, 벌써 일어났어?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영수는 급히 달려갔다. 순이야. 아내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 미쳤어?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순이의 목소리가 약했다. 안 돼. 당장 그만둬. 영수가 아내의 손에서 뒤집개를 빼앗으려 했다. 나요. 내가 해야 해요. 순이야. 부부의 다툼 소리에 며느리 수진이 일찍 왔다가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님? 아버님?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순이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님, 얼굴이 왜 이래요?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괜찮긴요. 아버님, 어머님 좀 보세요. 영수도 아내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순이는 끝까지 버텼다. 나는 괜찮아. 일 끝내고 쉴게. 수지는 급히 남편 민수에게 전화했다. 여보, 빨리 와. 어머님이 이상해. 30분 후 민수와 민준, 지혜까지 모두 모였다. 어머니, 그만하시고 병원 가세요. 민준이 애원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만 끝내면 돼. 어머니, 엄마, 제발요. 아들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순간이었다. 틱! 순이의 손에서 뒤집개가 떨어졌다. 몸이 휘청거렸다. 어머니, 할머니, 온 가족이 순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순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불러. 민준이 소리쳤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순이는 들것에 실렸다.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탔다. 순이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제 아내가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순이.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렸다.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 거야? 민준이 주저앉았다. 명절 음식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목숨을 걸고. 지혜도 눈물을 흘렸다. 그때 손녀 서연이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할머니 방에 있었어요. 그것은 낡은 공책이었다. 이게 뭐지? 민준이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 1920년 우리 집안 음식 비법. 다음 페이지. 며느리에게는 전하지 말 것. 가족들은 숨을 멈췄다. 이게 무슨.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빼곡하게 적힌 요리법들. 그리고 중간중간 적힌 글귀들. 며느리는 결국 남이다. 딸에게만 전한다. 핏줄에게만. 지혜와 수지는 공책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이래서 어머님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순이의 글씨가 있었다. 나는 딸이 없다. 그래서 이 비법을 며느리에게 줄 수 없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이다. 대대로 내려온 규칙이다. 나는 이 규칙을 평생 지킬 것이다. 설령 죽더라도. 민주는 공책을 덮었다.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평생 이런 걸 혼자 짊어지고. 가족 모두 울었다. 50년간 순이가 혼자 견딘 무게. 며느리에게 줄 수 없어서, 딸이 없어서 혼자 평생을 버텨온 것. 우리가 잘못했어. 지혜가 흐느꼈다. 어머님한테 맡기라고, 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님은 규칙 때문에 거절하신 거였어. 수진도 눈물을 닦았다. 영수는 공책을 꼭 안았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몰라서. 중환자실 안. 순이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의식은 없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안해. 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추석 당일 아침. 순이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약했다. 가족들은 병실 밖 대기실에 모여 있었다. 어머니 면회 시간이 됐어요. 간호사가 알렸다. 영수가 먼저 들어갔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순이야. 영감. 순이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미안해요. 명절인데 내가 이러고 있어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음식은 누가 준비했어요? 지혜하고 수진이가 하고 있어. 순이의 눈이 커졌다. 안 돼요. 며느리들한테 시키면 안 돼요. 순이야. 영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우리 공책 봤어. 순이는 숨이 멎었다. 공책을? 응, 다 봤어. 내가 왜 그렇게 혼자 하려고 했는지. 이제 알았어. 순이는 얼굴을 돌렸다. 그럼 다들 알아요? 응.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아.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규칙을 어겼네요.
며느리들이 알면 안 되는 건데. 순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수가 아내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보게 했다. 당신이 50년 동안 혼자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살았잖아. 하지만 며느리들도 다 알아. 그리고 미안해하고 있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미안하죠. 규칙 때문에 가르쳐주지 못해서. 면회 시간이 끝나고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다. 어머님, 지혜는 시어머니 앞에 섰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지혜 씨, 어머님 죄송해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쉬라고만 했어요. 아니야, 지혜 씨.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이 혼자 그렇게 힘드셨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지혜는 울었다. 공책 봤어요. 며느리한테는 주지 말라는 그 규칙.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규칙이라서. 어머님, 지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규칙, 이제 그만두세요. 응? 그건 옛날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규칙이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가 남이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 집안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살았어요. 제 아이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순이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어머님, 그 규칙 때문에 어머님이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그만 놓으세요. 다음으로 수진이 들어왔다. 어머님,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저도 공책 봤어요. 수진 씨,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저도 지혜 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규칙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대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며느리를 차별하는 규칙이 어떻게 옳을 수 있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님, 이제 저희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발이요. 지혜가 애원했다. 어머님이 평생 지켜온 그 음식 만드는 법.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님 혼자 가지고 가시면 그게 더 안타까워요. 순이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봤다. 진심이었다. 며느리들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너희가 정말. 네,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그때 손녀 서연이 들어왔다. 할머니, 서연아. 서연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다. 할머니, 그 공책 제가 봤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았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그 규칙 깨요. 제가 깰게요. 서연아, 저도 여자예요.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딸도 없고 며느리한테도 못 주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 그 공책 제가 가져도 될까요? 응? 저도 할머니 음식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서연은 웃었다. 엄마한테도 가르쳐 줄게요. 작은 엄마한테도. 그게 진짜 할머니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순이는 손녀를 끌어안았다. 서연아, 고맙구나. 할머니, 이제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날 오후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며느리 지혜가 말했다. 올해 추석은 우리가 준비했어요. 어머님 공책 보면서 제대로 못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 이었다. 내년부터는 어머님한테 제대로 배울게요. 같이 만들면서
영수는 며느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정말. 아버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지켜오신 거였는데.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가 규칙에 매여서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규칙을 깨야 해요. 맞아요, 형님. 민수도 동의했다. 며느리가 남이라는 생각.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집안은 달라야 해요. 손자 준호가 말했다. 할머니가 그 공책을 우리한테 물려주시는 거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순이는 병실 침대에서 가족들이 준비한 추석 음식 사진을 받았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저는 좀 타고 송편 모양도 삐뚤었다. 하지만 예쁘네. 순이는 웃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만든 명절 음식이었다. 다들 고마워. 순이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순이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를 온 가족이 반겼다.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이게 순이의 낡은 공책이 놓여 있었다. 어머님, 지혜가 다가왔다. 저희가 어머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맞아요, 어머님. 수진도 함께했다. 그 공책에 있는 음식들, 어머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순이는 며느리들을 바라봤다. 정말 배우고 싶니? 네, 어머님. 두 며느리가 동시에 대답했다. 하지만 규칙이 어머님, 영수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그 규칙은 없어.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거야. 새로운 규칙? 응. 가족이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규칙. 손녀 서연이 공책을 펼쳤다. 할머니, 여기 봐요. 마지막 페이지. 순이가 보니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23년. 새로운 시작. 이 비법은 가족 모두와 나눈다. 며느리도, 딸도, 손녀도 모두 우리 가족이다. 마이너스 손녀 서연.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연아, 할머니, 이제 시작해요. 우리 함께. 그날부터 순이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매주 토요일 오전 며느리들이 시댁에 모였다. 어머님, 오늘은 뭘 배워요? 지혜가 물었다. 오늘은 우리 집안 전 부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순이는 공책을 펼쳤다. 잘 봐. 우리 시할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이야. 며느리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반죽은 이렇게 해야 하고 기름 온도는 이 정도면 돼. 순이는 하나하나 설명했다. 50년간 혼자만 알던 비법을. 어머님, 이렇게요? 수진이 반죽을 만들었다. 그래, 잘했어. 조금만 더 치대면 돼. 저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지혜가 물었다. 완벽해, 지혜씨. 순이는 며느리들을 보며 뿌듯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좋네. 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손녀 서연도 옆에서 열심히 메모했다. 할머니,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그래, 서연아. 3대가 함께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다. 한 달 후, 며느리들은 순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어머님, 이거. 지혜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다. 뭐니, 이게? 순이가 열어보니 새로운 공책이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쓰여 있었다. 김순이 할머니의 가족 요리책. 이게 어머님이 평생 지켜온 비법들을 우리가 정리했어요. 수진이 설명했다.
낡은 공책은 그대로 보관하고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새 공책이에요. 순이는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글귀가 있었다. 이 요리는 김순이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어 며느리 지혜와 수진, 손녀 서연에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순이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안았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식탁에는 순이와 며느리들이 함께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다. 할머니,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엄지를 들었다. 그치? 할머니랑 작은 엄마가 같이 만든 거야. 수진이 웃었다. 어머니, 전도 완전 맛있어요. 민준이 칭찬했다. 지혜 씨가 거의 다 했어. 나는 옆에서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순이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쳐다봤다.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순이야, 행복하지? 응, 너무 행복해. 순이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무거운 짐을 나눌 사람들이 생겼다. 여보, 순이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려놓았어. 고생 많았어, 순이야.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손녀 서연이 일어나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그리고 순이는 며느리들을 봤다. 지혜 씨, 수진 씨,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도 자유로워졌어. 어머님, 며느리들도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지혜가 말했다. 맞아요. 며느리가 남이라는 그 말은 이제 없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하나야. 김씨 집안 가족. 민준이 말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모두가 함께 웃었다. 그날 밤 순이는 낡은 공책을 마지막으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2023년 10월. 나는 오늘 50년간 지켜온 규칙을 내려놓았다. 며느리는 남이 아니다. 며느리도 딸도 손녀도 모두 우리 가족이다. 이제 이 비법은 사랑하는 가족 모두와 함께 나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마이너스 김순이. 순이는 공책을 덮었다. 가슴 한편이 뿌듯했다. 시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가족은 핏줄만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1년 후 2024년 추석. 순이는 부엌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님, 이전 뒤집을까요? 지혜가 물었다. 응, 그래. 조금만 더 익으면 돼. 저는 송편 다 빚었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잘했어, 수진 씨. 모양도 예쁘네. 손녀 서연도 나무를 묻히고 있었다. 할머니, 이 정도면 돼요? 완벽해, 서연아.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3대 여인들이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는 짐을 나눴다. 어머님, 힘드시면 쉬세요. 괜찮아. 너희들이 다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걱정했다. 순이는 며느리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정말 좋네.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점심때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우와,
올해는 음식이 더 많네요. 준호가 눈을 반짝였다. 그럼 우리 셋이서 만들었으니까.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엄마, 작은 엄마랑 같이요. 대단하다, 우리 딸. 민준이 딸을 칭찬했다. 여보, 이 잡채 진짜 맛있어요. 민수가 아내를 쳐다봤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비법이 있더라고. 수진이 웃었다. 영수는 아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순이야, 작년이랑 많이 다르지? 그러게. 작년 이맘때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순이는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죽을 뻔했던 순간 50년간 혼자 짊어진 무게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으로 얻은 자유. 어머니, 민준이 어머니를 쳐다봤다. 올해는 정말 편하시죠? 응, 너무 편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요. 지혜가 말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수진도 거들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이는 며느리들의 손을 잡았다.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할머니, 서연이 뭔가를 꺼냈다.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예쁘게 재본된 책이었다. 뭐니, 이게? 순이가 받아보니 표지에 쓰여 있었다. 우리 가족의 요리 이야기 마이너스 김순이 할머니와 함께. 서연아,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리들을 제가 다 사진 찍고 정리했어요. 순이는 책을 펼쳤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사진과 함께 요리법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가족 이야기도 들어 있었다. 1973년 김순이 할머니가 시집 오신 해 시어머니로부터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할머니는 혼자 이 비법을 지켜왔습니다. 2023년 할머니는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요리는 우리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고맙구나. 정말. 할머니, 이 책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줄 거예요. 서연이 할머니를 안았다. 하지만 옛날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으로요. 새로운 규칙? 네. 며느리도 사위도 손주도 모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순이는 손녀를 꼭 안았다. 그래. 그게 맞아. 그게 진짜 가족이지.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후 순이와 영수는 둘이서 차를 마셨다. 순이야. 응? 행복해? 영수가 물었다. 너무 행복해. 순이는 웃었다. 50년 동안 혼자 견뎌온 게 이렇게 끝나니까 믿기지가 않아.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응, 알아.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영감,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50년 동안 우리 집안 지켜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50년 전 시집왔던 그날도 보름달이 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달은 더 밝았다. 순이의 마음처럼. 영감. 응? 내년 추석에는 며느리들한테 더 많이 가르쳐줘야겠어. 그래. 그리고 손녀한테도. 응.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규칙에 매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남이 아니었다. 가족은 핏줄만이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순이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50년 동안 자신을 묶었던 건 규칙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며느리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진짜 용기는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규칙을 깨는 것이라는 걸. 순이야, 뭐 생각해? 응,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순이는 남편에게 기대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원래 가족이었잖아. 아니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 순이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따뜻한 감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순이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